서울의 한 대학 부속병원. CT 검사를 받고 나온 70대 여성 환자 A씨가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의료진을 다급히 찾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는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권유로 CT 검사를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 어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조영제 CT 검사를 받은 뒤 알레르기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었던 터라 아들은 의사에게 다른 검사 방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백만 분이 얼마로 벌어지는 그런 사망사고 같은 거는 벌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 직후 A씨는 곧바로 구토 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검사를 왜 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전체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가 막히네 그랬더니 그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은 조영제 사용에 의한 과민 반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검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붙잡고 검사 끝나고 뭐 어디 가서 뭐 냉면 먹고 갈까? 그게 그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SBS 박세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자 1명에게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무려 3,500정 넘게 처방해준 한 50대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치료에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의사는 40대 여성에게 지난 2020년부터 6개월간 무려 28번에 걸쳐서 식욕 억제제 3,588정을 처방했습니다. 이 식욕 억제제는 마약류라서 총 처방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는데 2배 기간 동안 처방한 겁니다. 또 체질량 지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처방해야 하는데 3,000정 넘게 이 약을 타간 40대 여성의 경우 비만 환자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마약류 식욕 억제제 처방 이유가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 없는 의사들 이야기 한두 번 들리는 일은 아닙니다. 최상권으로는 먹을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나이 노력에 불구하고 안 빠지거나 잘 계속 찌고 있다면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식욕 조절하는 목적이 일단 지금 크니까 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식욕 조절하는 약하고 위장약. 다이어트 약 지어달란 환자 요구에 쉽게 약 지어주는 이런 의사들 덕에 1년 동안 식욕 억제제를 16,300여 정이나 구매한 3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방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유통된 마약류 식욕 억제제 중 일부가 SNS를 통해 불법 재판매된다는 겁니다. 병원 처방 시 알약 한 정당 약 1,000원이지만 웃돈까지 얹어서 4,000원에서 8,0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처음 별로 안 드셔보셨으면 이렇게 그대로 남아서 있잖아요. 간식 쪽에서 드시는 게 나으시고 저는 시험도 없었어요. 이거 불법으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약 거래 자체부터 솔직히 좀 껄끄럽게 했는데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먹고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선 지난 3월 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중 경찰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쟁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다면서 횡설수설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과다 복용해 환각 상태였던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약류 식욕 억제제의 안전 사용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기준을 어겨도 식약처는 의사에게 서면 경고만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최근에야 경고를 받고도 또 양심 없이 처방한 의사 114명에게 처방과 투약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대쪽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다른 간호사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돌아오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순간 병실에서 나오던 환자가 갑자기 복도로 고꾸라집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김모 씨로 김 씨는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답답하죠. 다음 날이면 퇴원이에요. 유가족은 부검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혈액에서 검출된 겁니다. 피부 이제 알러지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라고 부검 결과서에. 해당 간호사는 수사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란 걸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들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형 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지박산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고. 해당 병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